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오늘은 대금돌이 진석 씨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가 겨울에 만났는데 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코앞입니다. 네네. 이때쯤 갈대밭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6월 첫 주가 단오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사람들 다 데리고 예. 갈 때 채취하러 가야죠. 아, 그래요?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아, 그때 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다음 날로 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아니. 어쨌든 저는 빼고 네.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날이 좋은 가운데 네네. 오늘 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또 새로운 만남에 네. 설렘을 안고 기대를 안고 또 네. 야무지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면에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인의 과정이 있기에 한 국악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니까 네. 우리 진석 씨 같은 경우는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네, 빡 오는데 이게 저번에 제가 왔던 그 대금 연주자분을 또 찾아오셨나요? 저희가 네. 그렇게 막 방금 전에 촬영했던 분 또 모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네. 놀라실 것 같은데 대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대금? 예. 대금을 만드시는 분이요. 맞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 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청주에서 한 30여 년째 대금을 만들고 있는 범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범천 김태현 선생님.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대금을 불고 있는 그 원천. 아, 그렇죠. 우리 네. 선생님이 없었으면은 우리 진석 씨 대금 지금 못 불었죠. 리코더 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처럼. 리코더나 그냥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멋있는 대금을 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아,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더 네.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뜻깊은 이야기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작자는 자신의 대금에 무엇을 담을까요? 또 연주자는 그 안에 담긴 것을 어떤 연주로 풀어낼까요? 오늘의 만남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함께합니다. (30년) 흔히 말하는 강산의 변화를 3번은 겪을 수 있는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나오게 된 발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더듬어봐야 겨우 떠오르는 그때를 꺼내어 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장인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숙련된 기술자를 뜻한다라고 하던데 네. 어떻게 해서 이 대금과의 첫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대형차 운전할 때 아시는 분이 이제 농산물 가게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이 단소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 마음 속에 지금 이렇게 찌는 듯한 나가왔는 그 소리가 지금 너무 매력이 있어서 이제 배우게 됐거든요. 오. 그러면은 제작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연주를 먼저 하신 거네요. 야, 역시 대금이 예. 소리를 들으면 이게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번에 해보셨잖아요. 예, 저 이제 그쵸? 시작하려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네. 이게 연주를 취미로 하시다가 좀 제작으로 또 넘어가신 그런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자랑이지만 이렇게 물건을 하나 좀 보면은 그걸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단소 만드시는 분을 보고 나 좀 가르쳐 달라. 예. 이렇게 해서 좀 그때 당시 하나씩 만들어 보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냥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 봤는데 진짜 만들어져 가지고 네. 대금을 만드신 거예요? 예.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이런 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대금이 아닌 좋은 소리를 내는 대금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고야 마는 그의 성미가 지금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예전서부터 이제 잘 부르시는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네. 이제 악기를 직접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대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디서 제작하는 법을 따로 배우신 건가요? 예전에는 대금을 만드시는 분들이 생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연주자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대금을 만들려고 기존에 만드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조건이 너무 멀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서 이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할 때가 이제 그 문화재에 있던 김웅서 선생님을 이제 만나셔서 옛날에 악기는 어땠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자연히 이제 공부가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학교음도 찾아보고. 그러면은 처음에 혼자서 하셨다고 했을 때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제 손재주 하나만 믿고 그 나무에 악기를 갖다가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악기는 모양이 아니라 이제 소리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소리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규격이랑 구멍이랑 간격 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도 그렇죠. 소리가 다른가요? 틀리죠. 그래요? 예, 소리가 차이가 많고 김웅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악기는 그 음색이 음색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참 어렵네요. 예, 어렵죠. 이게 뭐 색은 뭐 빨간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그렇죠. 과연 악기의 음색을 어떻게 구별을 해내나,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전통리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악학계범을 좀 많이 보고, 악학계범에 있는 내용이 이제 거의 100%가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좀 그것에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한테 가서 상의 드리고 연구하고 그러한 시간을 좀 밤에 많이 보냈습니다. 대금이라는 악기는 이제 그 재료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제 겨울에 이제 물 내려서 물이 오르기 전까지 이제 대나무를 채취를 하러 가거든요. 그 다 쓰러져 가는 집 안을 들여다 보니까 대나무가 진짜 좋은 재료가 있는데, 뭔지 그 귀신 나올 것 같은지 뭐 거기서 이렇게 캐는데 뭔가 이렇게 버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게 보니까 그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멧돼지 같은 이런 종류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막 무서운 생각에 그냥 다시 그 좋은 재료를 캐지 못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김태현 장인의 손길을 만나기 전엔 그저 대나무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 가장 뜨거운 불꽃을 튀기며 터득한 방법이 대나무에 소리를 내는 대금이라는 생명을 부여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또 문화예술시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요 정도는 알거든요. 이 대금이 될 수 있는 대나무를 황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반듯합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불작업을 해놓고 휘어진 대나무를 이제 잡아놓은 것이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진 것을 이제 지렛대를 이용해서 똑바로 잡아놓은 것이 지금의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대나무를 똑바로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먼저인 거고. 네네. 휘어진 거를 반듯하게 잡는 건 지렛대라고 하셨고, 불작업은 그러면 따로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불작업을 좀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나무나 모든 나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분이 먹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금을 불게 되면은 다시 또 수분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 대나무에 갖고 있는 수분을 그 3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수분은 제거를 하거든요. 제거를 하면은 우리가 대금을 불었을 때 그 우리의 그 이제 그 습기죠. 습기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습기가 알맞게
대금 불기 좋게끔 수분이 채워져서 좋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아유, 있겠네요. 네네. 더욱 고다진 대나무 한가운데 소리끼를 내고 지공을 뚫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계산해서 찾아낸 규격. 그리고 오랜 시간 숙련된 손끝의 예리한 감각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공이라는 거는 네. 음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의 대금도 음정이 다 비슷하게 맞추려면 그 정확한 지공의 간격이나 이런 규격이 나와져 있는 건가요? 아, 이건 각기 만드시는 분들마다 치수는 비슷한 치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네. 보통 이 기준의 요 치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넓혀가면서 그 음정과 그 음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제가 이거 혹시 감히 한번 불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와, 제가 불었는데 제 악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묵직한 소리랑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그 음색이 확실히 다르네요. 아, 그래요? 네네. 너무 좋은데요. 저 이거 주세요. 지공을 뚫은 대나무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소리가 나오는 길 안에 색을 칠하면 그 소리는 한 번 더 다듬어져 완전한 대금에 더 가까워집니다. 대금의 안쪽을 살펴보니까 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이렇게 색 색깔들이 칠해져 있어요. 네. 이거는 왜 칠해져 있는 건가요? 페인트는 기본적으로다가 그 연주하기 빠르게 워밍업 시간을 줄여준다고 그 보시면 되고요. 소리를 좀 더 매끄럽고 음을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내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에 쉽게 소리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색이 틀린 이유는 그 황색과 청색은 그 만파금, 가요대금을 이제 그 별도로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칠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우리 전통대금 악기에는 거의 이제 뭐 붉은색을 좀 칠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인트 칠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부는 데서 소리가 미끈하게 나가지가 않고 살짝 튕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기가 조금 더 어렵고 그거를 이제 오래 한 10분, 20분, 30분을 불어야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코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김으로 코팅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소리가 빵 하고 잘 나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모든 대금에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거네요. 그럼. 네네. 여기까지만 해도 대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악기가 결코 아닌데요. 하지만 정돈된 소리를 만드는 과정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대금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대금에 매듭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요거는 혹시 뭐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장식용인가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줄을 좀 강하게 묶고 약하게 묶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줄을 좀 두텁게 매고 좀 더 가늘게 맨 차이에 따라서 그 음색이 좀 변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좀 약하다, 거기가 좀 뜬다 그러면은 이 줄을 좀 더 강하게 좀 묶어서 그 소리를 좀 잡아주는 이런 걸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소리가 또 이 소리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줄을 또 아예 풀어낼 수도 있어요. 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풀어낸 게 너무 좀 보기 싫으면은 좀 약하게 이런 이제 중요한 이제 비밀이 있죠. 휴포터와 진석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매듭마저도 소리에 관여를 한다니 대금을 구성하는 무엇 하나도 허투루가 없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대나무에 장인의 정신이 감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깨달음의 매듭이 지어졌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금의 심장, 청공에 청을 붙이면 비로소 대금이 완성됩니다. 제가 여기에 정말로 귀한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귀한 거예요. 뭔가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예전에 또 한번 얘기했던 갈대, 속 안에 있는 야들야들한 갈대 속청을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이게 그 청인 거예요? 네, 한번 만져보시죠. 야, 갈대 안에 들어있다는 게. 네, 요겁니다. 되게 신기해요. 네. 뭐 고소한 냄새 나고. 오, 신기하다. 야. 이게 이렇게 마디마다 예. 한 줄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많이 들어있네요. 네, 그쵸. 이렇게 해서 한 10개씩을 묶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선생님께서 진석 씨가 열심히 가가지고 이 채취한 갈대 이 속청을 여기에다 그러면 또 붙여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한번 좀 붙여보겠습니다. 예. 아, 선생님께서 붙여주시다니 든든합니다. 주름지지 않도록 몇 번을 매만지며 반드시 청을 붙입니다. 이제 숨을 불어넣으면 청의 떨림이 더해져 대금 특유의 소리를 내게 되겠죠. 김태연 장인은 지금 이 대금이 비로소 연주자에게로 가 연주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현대음악은 음정이 정확하고 그 스케일이 잘 맞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전통악기는 좀 그러한 소리는 너무나 좋지만 그렇게 스케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방에서 가요대금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음악은 현대음악에 맞게 개량된 가요대금으로 연주를 하고 전통음악은 전통 악기로서 연주하는 게 저의 소명이고 바람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변화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이 전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김태연 장인은 가요 대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나오니까 좋은데요. 아, 너무 좋죠. 예.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또 대금을 보니까 네. 진석 씨가 갖고 있는 대금이랑 또 우리 선생님의 대금이랑 약간 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선생님의 대금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가요를 부를 수 있는 그 만파금이라고 하는 대금입니다. 한 15년 전쯤에 그 연주자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에 수업을 나가셨는데 여자아이가 너무 대금을 정확대금을 하고 싶은데 손가락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매달리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참 오랜 시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악학개본을 봤거든요. 거기를 딱 보니까 정확대금보다 사도가 높더라고요. 높은 악기인데 정확을 그대로 불 수 있는 게 만파 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좀 개량을 좀 살짝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만파금입니다. 옛날 전통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개량으로 새로운 악기를 만드신 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음악의 취지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통도 고수해야 되지만 시대에 맞게도 흘러가야 된다라는 게 악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야외도 나왔고 하니까 살짝 한번 또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만파금의 그 연주 소리가 지금 이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연주했던 그 곡이 콩
콩만매는 애절하면서도 구슬픈 노래잖아요. 네, 그쵸.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연주 아주 좋았습니다. 악기가 너무 좋아요. 저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불었을 때 하고 느낌이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악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연주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집에 갈 때 계속 이 콩만매는 이 음이 울려 퍼질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예, 리코더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연습해야죠. 김태현 장인이 쓰는 호흡 범천은 본래 평범한 냇물을 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대금을 진심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찌 평범할 수 있냐며 누군가 음악 신의 이름도 범천이라 일러 주었다는데요. 고단했던 김태현 장인의 마음에 한 송이 꽃이 되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 시대의 삶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만파식적이라는 악기의 초반에는 이게 하늘의 조상들에 대한 제를 지내기 위한 악기로다가 알고 있고 문헌에도 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악기로다가 이제 그러한 것은 하지는 않지만은 이 악기로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오늘의 만남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길. 진심을 가득 담아 대금 연주가 진석 씨가 한 곡을 펼쳐 보입니다. 진석 씨의 연주를 딱 듣고 나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함께한 그런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대금 연주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곡이었나요? 네, 이 곡은 대금 상령산이라는 곡으로서 영산해상 9곡 중에 첫 번째 곡으로 대금 독주곡으로도 많이 써요. 네,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께서 전통을 고수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과 제가 상령산을 한 게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단아하고 깊은 맛이 오늘 이 장소와 이 프로그램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나 잘하시는 우리 진석 씨 연주자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음에 그러면 이 장소 그대로 리코더 연주를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면에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김태현 장인의 대금을 만드는 과정이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소리를 만들겠다는 한 장인의 혼신. 오늘의 만남이 준 울림이 만파로 퍼져 갑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선생님의 이 대금에 대한 진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참진 마음심, 예, 참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저도 우리 선생님처럼 뭐 그렇게 무수한 세월은 아니지만 해나가는 일들을 진심을 담아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함께한 소감 어떠신가요?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계기로 인해서 제가 좀 더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네. 멋진 대금, 좋은 대금 또 만들어 주실 거죠? 아, 당연히 만들어야죠. 오늘 그 물론 진석 씨가 이제 네. 제가 만든 뭐 만파금, 뭐 정학대금을 많이 불어보셨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거보다 더 나가야 되겠다. 더 내가 정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예. 자,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에서 우리 선생님의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는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진심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즐거운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진하게 마무리해야죠. 네, 그럼요. 준비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